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 조직이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그 신문에, 경제신문에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이 가기에서 통과돼 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기업을 너무 어렵게 할 것이다. 뭐 이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 기업주를 처벌만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해서 무엇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말하자면 이제 그 근로자나 또는 기업에 관계하는 종사자들이 이 최고 경영자가 이 안전보건에 관한 이 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소위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최고 경영자를 이 처벌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대재해라는 건 뭐냐? 이 산업재해 가운데 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부상자가 이제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는 이제 급성 중독과 같은 이제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다가 이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이제 아무튼 이 중대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사망자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이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되는 거냐?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에 얘기하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소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역, 도급 위탁을 줬을 때 그 단계별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고 경영자가 이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는데, 어떻게 처벌을 되느냐? 우선은 이제 중대재해 발생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임의적 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후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이 있잖아요. 직업성 질병자라든지 부상자라든지 이런 것 같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고 경영자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기관 단체에 대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사적 처벌 외에 이제 이 손해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20시간 이내에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관련된 사실을 이제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최고 경영자가 이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직업성 질병들이 이제 애매한데, 직업성 질병이 한두 곳도 없이 많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24개를 이 급성인 여부, 그 다음에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중대성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24개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직업성 암이라든지 이 소위 많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입법 취지를 비춰가지고 모두 이제 제외해 놨습니다. 합리적인 조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소위 종사자라는 컨셉을 써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제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최고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라는 것은 이제 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에 준하여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직무라든지 책임과 권한이라든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봐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복수의 대표자 둘 다를 처벌의 객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왜 아까 그 법에 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이에 준한 이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소위 CSO, Chief Safety Officer라 그래서 이제 그 안전 담당 임원을 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라든지 생산 담당 임원을 같은 경우를 뒀을 경우를 할지라도 이들이 설사 등기사라 할지라도 그런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인원 등에 관한 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지 아니하면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A라는 회사에 무슨 청주 공장, 새만 건설 현장 이런 게 있을 때 그 장소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최고 경영자 및 안전보건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이 확보 의무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처벌의 객체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한다는데, 의무의 내용에는 법에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고 1, 2, 3, 4번에서 1번과 4번에는 이제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1번에 위임해 놓은 사항은 8가지를 정해 놓고 4번에 위임해 놓은 건 3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립하라 해가지고 8가지를 정해놨는데 8가지를 순서대로보다도 이제 카테고리제이션 해가지고 범주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하고 4번째는 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고 이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안전보건 개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이행에 관한 조치 이런 걸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통제,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한테 물어보면 잘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 500인 이상의 기업이라든지 시공인력 200위 이내에 있는 이 건설 회사의 경우는 이 전담 조직을 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법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두라고 그러니까 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에는 조직을 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의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마련해 둬라. 그리고 그걸 확인 점검하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획 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위험의 예시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들고 온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뭐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급인을 선정할 때 안전보건 말하자면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일하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기간을 보장해줘라. 이거에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는 이제 이 관청에서 이 관계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시정하라는 것, 뭐 이행하는 조치하라는 것도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큰 네 번째에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안전보건에 관한 관계 법령이라는 게 뭐냐? 이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원자력 안전법, 선원법, 광산안전법, 뭐 건설 뭐 안전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데, 이건 세 가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있는 의무를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보고를 받아라. 그리고 보고받은 다음에 잘 안 되고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라.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라. 교육이 실시 안 되면 실시되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왕에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내용들을 최고 경영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38조 39조라고 있어요. 이제 최고 경영자분들이 뭐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의무 조치와는 별도로 최고 경영자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최고 경영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조직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이제 ESG잖아요.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 이 안전보건 분야의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업무상 부상, 사망, 질병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명시하라고, 공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법에 없고 계약에 없다 할지라도 원래 피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배려 의무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 재해가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foolproof, fail-safe라는 말을 하죠.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말게 하라.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사고가 나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 회사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서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continuous improvement, 품질 관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카이젠, 이 일본말로 지속적 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고 경영자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가 종전까지는 이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앞으로는 이제 조직의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경영자가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잘 되는 회사일수록 관리자가 여러 가지 의무를 많이 부담하고 힘든 법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느냐? 외부 감독기관의 평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점검을 중시해야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인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직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을 특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에 각별히 명심을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이나 기업의 안전 문제를 인사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판매관리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러 걱정이 있어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이 명심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